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이제 아침이 밝아왔어요. 새벽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성스럽게 즐겁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10번 망했어. 10번. 10번 망했는데 11번째 제기한 사람의 그 충고를 한번 볼게요. 10번만 하고 11번째 제기다. 10전 11기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그 충고를 볼게요. 열심히 살아도 실패할 수 있다. 열심히 살아도 실패할 수 있다. 결과는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는 노력보다 훨씬 크고 어떤 결과는 노력보다 훨씬 작다고 하죠. 그 결과는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도 계속 나아가라.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일상을 무너뜨리지 마라. 그러니까 일상을 무너뜨리지 마라. 고단하고 힘들고 괴롭다고 일상을 무너뜨리지 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운동하고 더 잘 먹어라. 일상이 그대로이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뭔가 의미가 있네요. 일상이 그대로이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여러분들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걱정할 시간에 움직여라 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움직여라. 이 걱정을 날려버리는 것은 그 최고의 방법이 뭐냐? 움직이는 거랍니다. 움직이는 것이다. 몸을 움직이든 머리를 움직이든 바쁘게 살아라. 바쁘게 살아라. 걱정은 언제나 한가한 시간을 노린다. 그래서 걱정은 한가한 시간. 그래 맞습니다. 이 정신 없으면 걱정할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관계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 그죠? 어려울 때 드러난다.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은 그 어려운 순간이 최적의 타이밍이겠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짜는 떠나고 진짜만 남는다. 진짜만 남는다. 안 그렇나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진짜 말 그대로 가짜는 떠나고 진짜만 남게 된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끼리끼리. 좋은 사람은 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똥이 되면 똥파리가 모이고 내가 꽃이 되면은 나비가 보인다. 여러분들은 꽃이 돼야 돼. 꽃. 똥이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내 인생은 결국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청해도 좋지만은 그에게 결정까지 맡기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결정은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해내기 힘든 일이라고 판단되면은 접어도 괜찮다. 괜찮다. 알겠죠? 접어도 괜찮다. 대신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는 마라. 다른 일을 시작하면은 기회는 언제나 있다. 다른 일 시작은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끝장을 내봅시다. 끝장.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하다 보면은 좋은 날은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또 하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이야기. 지금 보니까 삼성이 이전 정보기술 그 IT용의 그 최첨단 유기 발광 다이오드 시장을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4조 원 정도의 규모의 신규 투자를 단행을 한다고 합니다. 단행을 하는데
이때 보니까 해외 경쟁 업체의 그 추격을 뒤로 하고요. IT용 올레드 시장에서 선두 지위를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의 제2 캠퍼스에서 열린 그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협약식을 통해 가지고 세계 최초로 8.6세대 IT용 올레드 생산에 오는 2026년까지 총 4조 한 천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밝혔어요. 이날 협약식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이창양 산업부 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주요 협력사, 학계, 관계자 등 한 250명 정도가 참석을 했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첨단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삼성은 2007년 세계 최초로 이 스마트폰용 올레드 양산에 성공한 후에 6세대 올레드를 양산하는 등 올레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기존 IT용 올레드의 유리 기판을 6세대급에서 8.6세대급으로 이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그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산업부는 그 올레드 생산 기술 혁신과 응용 제품 개발에 한 4,200억 정도 규모 R&D를 추진하고 기업 잡기 투자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해요. 약 9,000명의 선도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고 충청남도하고 아산시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 등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디스플레이 4조 1천억 정도 규모의 그 신규 투자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투자다. 정부는 민간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요. 올레드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연구 개발에 지원에 힘주겠다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 이번 투자가 끝나면은 차세대 IT용 올레드 생산 시설 구축이 완료되고 한국 기업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올레드 패널 시장에 이어가지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IT용 올레드 시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패널 생산 능력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태블릿 패널 생산성이 2배 이상 커지고 설비나 건설 투자와 장비 구축 등 이런 투자 과정에서 약 26,000명 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충남 아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한 1,700억이죠. 1,700억 정도 규모의 삼성 SDS 지분을 전부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데 하여튼 이 사장이 2조 4천억 가량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보유 주식을 이제 처분을 한 거예요. 금감원 전자공 시스템에 따르니까 이 사장은 이날 삼성 SDS 주식 151만 7,302주를 시간의 매매 방식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 SDS 지분 1.95%를 전부 한 것 같아요. 이날 종가 주당 11만 7,600원, 기존 했을 때 1,777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올해 2월에 상속세 연부 연납 담보로 설정한 지분인데 매각 사유에 이 사장은 신탁 주식 처분이다. 신탁 주식 처분. 참 세금 내려고 힘듭니다. 힘들어. 이렇게 이 사장이 보유한 삼성 SDS 지분 전체를 매도하면서 이제 주주 명단에서도 이름이 빠졌어요. 이제 가족 중에는 이 사장의 오빠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2%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언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한 1.95%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홍라이 전 리움 미술관장이죠. 3,233주를 보유하고 있네. 이재용 회장도 삼성 SDS 지분을 상속세 담보로 현재 맡겨두고 있고, 이들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12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2020년 10월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한 이후에 상속세를 매년 나눠내는 방식입니다. 연납 방식이에요. 이 이사장에게 주어진 상속세 부담액은 2조 4천억 정도인데 5년에 걸쳐 가지고 한 6차례에 걸쳐서 분납을 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하면은 연간 4천억 정도예요. 연간 4천억 정도 내야 한다. 상속세 부담액은 홍라희 관장이 3조 1천억, 이재용 회장이 2조 9천억, 이부진 회장이 2조 6천억입니다. 야, 참 상속세율 높긴 높네요. 응? 말이 조단이지 여러분들. 이게 세금 낼래도 죽겠습니다 진짜. 하여튼 이렇게 또 상속세를 납부하고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어쩌겠습니까? 낼 건 내야지. 안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현재 상황이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올해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이제 액정 표시장 치죠. LCD. 이 LCD에 이어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올레드 패널 시장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과감한 이제 선제 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에 나섰죠. 이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투자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정책 지원과 민간의 투자 의지가 맞물려 가지고 K디스플레이 이 주도권을 굳히려는 승부수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전 세계 스마트폰용 올레드 패널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을 석권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생산설비 투자로 인해 가지고 태블릿하고 노트북용 올레드에서도 초격차 행보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은 바로 이곳 아산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그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이제 돋보였는데 드러냈고 4일날 충남 아산 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열린 신규 투자 협약식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8.6세대 IT용 올레드 생산에 26년까지 4조 1천억 정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중소형 올레드 그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는 부담을 내놨었다고 했죠. 삼성은 2007년에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용 올레드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가지고 6세대 올레드를 양산했고 스마트폰용 올레드 시장을 주도해 왔어요. 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서 대통령님께서 미래를 생각하는 게 정치인의 국민에 대한 최선이라는 말씀에 마음속 깊숙한 울림이 있었다. 삼성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첨단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기술 개발 노력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겠다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IT 올레드 업체별 실적에 따르면 삼성은 매출 기준 76.7%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어요. 출하량 기준 72.3%로 2위 EDO죠. EDO하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용 올레드 점유율도 삼성은 69.5% 1위를 차지했고 2위 BOE하고도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한 거죠. 삼성은 이번 그 8.6세대 올레드 투자로 인해서 노트북하고 태블릿용 올레드에서 다시 한번 초격차 보폭을 넓힐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신규 라인이 완성되는 2026년이면은 IT용 올레드를 연간 1,00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IT용 매출이 전체 매출이 약 20%로 현재 대비 5배 정도 증가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합니다. 업계에서도 이번 투자가 고객사인 애플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애플은 현재 아이폰에만 적용 중인 올레드를 내년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10.9인치하고 12.9인치 모델의 프로 라인에도 탑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8.6세대 올레드 생산 라인이 구축되면 큰 기판에서 여러 장을 뽑아낼 수 있어서 가격 경쟁력은 높이고요. 원가는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애플 아이패드하고 맥북 패널이 올레드로 전환되면은 매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성이 이번 투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IT 기업들의 투자 그 감축
추세 속에서 단행이 됐어요. 실제 경쟁사인 LG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4, 4분기 실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설비 투자를 3조 원대 수준으로 집행을 했고 전년 대비 42% 정도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고, 삼성이 과감한 선제 투자를 결정한 데는 정부와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를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는 팀 코리아 그런 의지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실제 이번 투자는 정부가 지난달 15일 지정한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 중에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국내 투자에 물꼬를 튼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단순한 정책 지원과 민간 투자를 넘어서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산학연관이네요. 하여튼 초격차 기술 확보, 소부장 업체와 상생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삼성전자 하여튼 6기 발광 다이오드 이래가지고 중국 한번 확실하게 좀 제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또 보니까 요즘부터 비스포크 관련해가지고 좋은 얘기들이 있네요.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건조기를 또 일체형 소용량 모델로 출시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번에 출시되는 비스포크 그랑데 AI 슬림이 세탁기는 13kg, 건조기는 10kg 정도 그런 소용량 모델이라고 하는데, 뭐 직렬, 병렬, 단독 설치가 가능해가지고 1인 2인 가구에 적합하다. 세탁기 25kg, 건조기 20kg 모델과 비교하니까 병렬 설치 시 가로 길이가 한 17cm 정도 줄어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뭐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이런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회사가 현재 오프라인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데, 또 애플페이가 한국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지난해 결제 기준 220조 원에 달하는 국내 대면 간편 결제 그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토스는 편의점 업계 1위인 CU하고 함께 오프라인 결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했네요. 경쟁사인 네이버페이하고 삼성페이와 손잡은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토스의 토스페이는 지금까지 온라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번 제휴로 전국 17,000여 개 CU 매장에서 토스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토스는 향후 토스 그 앱을 통해 가지고 CU 멤버십 포인트 연동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치열합니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 파이낸셜도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손을 잡았어요.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삼성페이가 결제가 가능해진 거지. 네이버페이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로 이용했는데, 삼성페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빠르게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확장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페이 입장에서도 애플페이 대항해서 네이버페이가 든든한 우군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날 그 IGA웍스의 빅데이터 솔루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니까 지난달 29일 네이버페이 앱의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가 한 26만 1,400명 정도 집계된 것 같아요. 이는 직전 일주일 사이의 평균 활성 이용자 수 11만 8,325명의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치열합니다. 치열해. 삼성페이 내가 써보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삼성페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니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모든 방면으로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뛰어나고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